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의 기차에 탑승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우리나라에 50일이 넘었던 장기간의 장마와 태풍,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의 기상이변 등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라 쉽지 않은 책이었지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읽었습니다. 저자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제러미 리프킨인데요. 미래학자이자 사회사상가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계비용 제로사회, 3차 산업혁명, 소유의 종말 등 많은 저서로도 각국의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표현은 복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원래 상태까지는 아니겠지만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 지구가 아프지 않은 그 상태까지 복원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글로벌 그린 뉴딜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린 뉴딜은 아주 간단히 말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화석 연료의 막을 내리고 재생에너지의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화석 연료는 탄소를 배출시키고 그 탄소가 결국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기 때문인데요. 그린 뉴딜에 글로벌이 붙는 이유는 EU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이 주축이 되어 전 세계가 함께 재생에너지의 시대를 열어야 지구가 산다고 합니다. 책의 후반부에 23가지의 글로벌 그린 뉴딜을 실천하기 위한 미국의 연방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허황되게 보일 수 있는 그린 뉴딜 정책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함으로써 제러미 리프킨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선으로 글로벌 그린 뉴딜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여름 아주 길었던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요. 그 이유를 이 책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기후변화는 지구의 수권,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물이 있는 부분인 지구의 수권의 변화를 발생시킵니다. 다시 말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1도 상승하게 되면 공기의 수분 보유량은 약 7% 증가하기 때문에 그 물이 모두 구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을 많이 머금은 구름은 당연히 비를 많이 뿌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한 결과를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산불, 초대형 폭설 등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는 인간에게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그린 뉴딜을 추진해서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향후 10년 내에 청정 재생 가능 자원으로 내수 전기의 100%를 생산한다. 국가의 에너지 그리드 및 건축물,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한다. 에너지 효율을 증대한다. 녹색 기술의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새로운 녹색 경제에 걸맞는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가 그린 뉴딜의 목표라고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그린 뉴딜을 진행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모든 나라가 같고 이 책에는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구가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탄소버블, 좌초자산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런 용어들을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투자하는 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화석 연료를 쓸 수 있는 양은 그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다시 이야기해서 쉽게 풀어보면 화석 연료를 주축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 돈을 빼서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린 뉴딜을 위해서는 녹색 인프라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녹색 인프라의 형성은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공공자본과 민간자본, 사회적 자본의 적절한 혼합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에게 완벽하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전적으로 나서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민간 기업이 구축을 위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하고 제대로 돌아가게 관리를 하고 정부와 대중들은 의사결정을 직접 하면서 인프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어 어셈블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전문가와 기업체, 시민들이 모두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구성하는 4가지의 부문을 살펴보면 ICT와 텔레콤, 에너지와 전기, 내연기관 이동성 및 물류, 다양한 건축물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사람들이 못해도 2년마다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 기기를 만들어내는데도 처분하는데도 탄소 배출량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리하게 쓰고 있지만 우리의 편리함이 지구 종말을 야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한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센터의 확장 역시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은 그들의 데이터 센터를 100% 재생에너지로 돌리고 있다고 하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시스코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녹색 에너지,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의 주축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88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를 축적하면 전 세계 인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을 생성한다고 하는데요. 화석 연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렴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파워를 국민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며 화석 연료는 매장되어 있는 곳에서 파내 사용을 해야 하지만 태양은 전 세계 어디든지 비추고 바람 역시 모든 장소에서 불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워의 거대한 민주화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장마가 끝나고 태양광 판넬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여러 방면의 다양한 시각들이 있긴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방식과 180도로 변해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및 연료전지 차량과 차량 공유 서비스와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하고 있고 대중적이게 된다면 앞으로는 운송을 위한 화석 연료도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 더 판매가 되어야 하고 차량 공유 서비스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미 외국에서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1인 1대의 차량이 4인 1대로 바뀌면서 차량 소유자들의 수가 적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여기에서 제 생각으로 재택근무도 차량 생산을 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교통 체증을 줄일 수 있고 급발진 등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운송수단에서도 화석 연료의 사용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비행기를 타는 것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비행기도 화석 연료가 많이 필요한 주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빨리 비행기 역시 재생에너지로 운항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양광 판넬을 이용한 건물들이 요즘에 속속들이 나오는데요. 탈탄소화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는 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환경을 생각하고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파트도 짓고 건물도 짓는 우리나라도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농업에서 나오는 탄소의 양도 무시하지 못하는데요. 특히 반추동물을 기르면서 나오는 탄소의 양은 충분히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려는 시도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제러미 리프킨은 말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혁명과 비교해서 3차 혁명인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면 혁명을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와 동력원, 운송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1차 산업혁명 때는 인쇄와 전신이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였으며 풍부한 석탄이 동력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철도망이 운송의 메커니즘이었다고 하는데요. 2차 산업혁명 때는 중앙 제어식 전력과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이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했고 값싼 석유가 동력원이었으며 도로를 달리는 내연기관 차량이 운송 메커니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화한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즉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망이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이며 태양광과 풍력 이런 것들 재생에너지가 동력원이 되고 디지털화한 재생에너지 인터넷, 녹색에너지로 구동되는 전기와 재생에너지로 돌아다니는 운송 및 물류 인터넷이 운송 메커니즘이 되어 또 다른 혁명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러미 리프킨은 미국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의존하는 많은 것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국가 내에서 공공 인프라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그린 뉴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도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사람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로부터 우리가 얻은 교훈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가 이 행성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의 평화로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라고 제러미 리프킨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배자와 관리자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지구와 함께하는 진정한 참여자가 되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며 사람과 어울려 살기도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지만 사람뿐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지금 아주 많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과거에 사용한 지구에 대한 세금을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지불을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과거에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개발, 지구를 아프게 하는 과거의 행동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노력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보내는 지구의 신호를 무시하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은 결국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더 힘든 삶을 물려줌으로써 지구는 지구세를 받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해봅니다. 생각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구와 환경을 위한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제러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